제17장 화천의장 장안태수의 죽음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7장 화천의 장, 장안태수의 죽음 8화. 지금 군항동 중앙대전에는 짙은색 적광이 번쩍번쩍하며 불빛이 사방에 가득하였다. 내 이놈,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느냐? 나야, 나. 세상을 발 아래 둔 4명의 존자 중 혈목존자 목노양이란 말이다. 우와, 너도 이거나 처먹어라. 금, 양, 목, 천, 만의 마, 공기, 일목, 즉, 참, 후르릉, 콱콱콱콱콱쾅쾅쾅. 곽부의 몸은 붉은색 짙은 적광으로 물들어 목노양에게 돌진하였고, 목노양은 이에 반해 태양이 지며 노을이 세상 가득 퍼져나가는 주황빛으로 곽부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고, 이는 곧 강력하게 충돌하려 하였는데, 캐캐캐캐, 쇠액. 이때 중앙대전에 목숨을 놓고 사선에서 경각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4사람이 있었는데, 3명의 혈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영도인 귀두도를 휘두르며 상대의 수급을 노리고 있었다. 이 귀두도는 돛끝이 마치 타원형과 같았지만 그 크기가 매우 기형적으로 생겼었다. 그리고 이에 대적하는 인물 중에 흑의 무복의 인물 중에 한 명은 황금빛 부츠를 마치 이기어검과 같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는 혈색 무복의 인물을 원격으로 상대하였고, 나머지 2 인물은 검을 이용하여 적과 상대하였다. 한 명은 여인인 사마이였고, 그녀는 봉황검법이라는 황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검법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검로는 부드러우며 또한 매우 화려하며 섬세한 여인의 춤과도 같은 검법이었다. 그녀는 혈색 무복의 인물과 적당히 어울렸다. 그녀가 상대하는 혈색 무복의 무사는 매우 패도적인 기운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으나, 사마에는 둔중케 보의 움직임이었으며, 또한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여 상대의 검으로 차기매기의 묘리를 활용하였는데, 상대는 그녀를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듯한 무기력으로 자신이 들고 있는 도가 점점 무거워졌으니, 을초미선, 지영공한, 태삼벽두, 질절망한. 사마의 제법 매서운 외침이 비수가 되어 혈색 무복의 무사가 입고 있는 의복을 난도질했다. 이에 상대는 나름 돌을 휘둘러 20여 초 그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나갔지만, 2 다리는 알 수 없는 무기력으로 힘이 빠지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진 한 명의 부대주는 마음이 어찌나 급했던지 무리민이 죽기보다 싫어하고 제일거리는 나렷하군의 보법을 펼쳐 바닥으로 굴렀다. 그런데 헉! 이때 어찌 사마이는 자신의 검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것인가. 그러더니 그녀는 지풍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점, 격, 투, 망, 투, 퍽, 팍팍팍팍, 퍽, 퍽, 퍽퍽퍽퍽퍽, 퍽, 숙수, 욱, 극, 캑, 허. 그는 혈주 목노양이 데리고 있는 혈마대의 3명 중 하나의 부대주였으나, 지금 사마이에 의해 너무도 어이없게 영혼이 옥부로 떠나가고 있었으니, 사마이는 상대가 바닥을 구르고 있을 때 지풍을 날렸고, 혈마대의 부대주 중 한 명은 바닥을 쾌속하게 구르고 있었다. 다만 혈마대 부대주는 처음 사마이의 지풍을 감각적으로 피해 나갔으나, 그의 체력과 무공에는 한계에 직면했다. 마지막 5번의 집업으로 그는 허벅지와 가슴 등 연속해서 맞아버렸고, 그는 순간 고통에 겨워 구르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그와 동시 사마이의 검은 하늘에서 쾌속하게 떨어져 내렸다. 그러더니 쇠액, 퍽, 수궁수, 옥, 캑. 혈마대의 부대주 중 하나는 사마이의 검이 자신의 가슴을 뚫어낼 때의 2 눈이 금세 충혈되었고, 검신이 그의 가슴의 중간 정도 파고든 후에 또한 그의 입에서 피를 토해냈다. 현재 그는 입에 피를 물고 있다가 뱉어낸 모습과도 같았다. 퇴, 그르륵. 그는 피를 뱉어냈지만 그의 목에 또다시 피가 고였는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다만 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결국 영혼이 떠나가고 있었는데, 한편 적충은 한 마리의 멧돼지인가. 그는 좌충우돌 거침이 없었다. 곽부의 무공과 그의 무공이 같은 성질의 것으로 비교되었고, 이에 천하를 삼킬 듯 그의 신형은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니 12철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12개의 강철로 만들어진 구슬이었다. 다만 일반 철구는 매우 차가운 철기를 내뿜는 것이 일반인 것을
적중의 무기인 그를 따르는 이 구슬은 뜨거운 풀목을 적광이 흐르고 있었다. 쾅쾅 쾅쾅쾅. 어른 엄지 한마디만한 철구는 붉은 광채를 내며 매우 강력하게 빠른 회전을 하였고 내기에 둘려 있었기 때문에 강맹하게 공간을 쇄도할 때 철구와 공기와 마찰하면서 여인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냈다. 또한 목노양이 데리고 있었던 한 명의 부대주와 부딪혀 나갈 때 부대주가 휘두르는 도와 충돌하였고 사방에 불꽃이 튀었다. 쇠액, 쇠액, 휙휙휙휙휙휙. 콱쾅, 쾅쾅쾅쾅쾅. 부대주의 돌을 피한 철구는 그의 신형을 두드렸는데 부대주는 현랑금호공의 신법을 운영하여 금강철벽이라는 호신강기 때문에 주변으로 적광이 번쩍하였다. 오호, 적 교찰. 나는 이미 적을 해결했는데 적 교찰의 적은 제법 뛰어나네요. 교찰을 집요하게 괴롭히니 말이에요. 적중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가 전음으로 들렸으니 바로 사마이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다만 적중은 상대와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여유로운 사마이의 목소리에 얼굴을 찡그렸고 그의 찡그린 얼굴에 한 방울의 땀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휙휙휙 파파파파파 팡팡파파파파팡. 이제 적중은 다리와 손을 더욱 빠르게 놀렸고 적화토신이라는 제문의 보법을 신속하게 보보를 밟아나갔으며 이와 격투, 충이추와의 수로 쌍수를 놀렸고 이어서 상하좌우의 방위를 재빠르게 찍어내었다. 그리고 쌍수를 놀릴 때 그의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나머지 10개의 철구가 튀어나갔고 다시 적중은 금화투강이라는 수로 몸이 정광석화와 같이 퉁겨져 나갔으니 어느새 그의 검은 검집에 끼워져 등에 비껴매고 있었는데 사사사삭 슈슈슈슈슈 퍼퍼퍼퍼퍼퍼퍼 쾅. 적중이 상대하는 부대주는 현란하게 도물을 추었다. 그는 철구의 36 방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철구를 효과적으로 쳐내었다. 그런데 그에게 덤벼드는 철구의 수가 갑자기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철구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철구가 마치 여름날 오후 수변에서 덤벼드는 날 파리와 같이 쫓으면 달아났다가 다시 덤벼드는 모습과도 같았다. 부대주가 정확하게 철구를 쳐내면 이 철구는 일장도 되지 않고 날아가다가 다시 자신을 요격이라도 하는 듯 반복되어 덤벼들었다. 상황이 이러니 그에게 달려드는 12개의 철구는 한 마리의 호랑이를 잡으려는 수백 마리의 대령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적포의 혈색 무복을 입은 한 명의 혈마대 부대주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경력이 흩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느려지기 시작하였더니 혈랑격화, 주와 충, 헐렁랑. 혈마대의 부대주는 스스로 알았는가.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도집을 던져버리고 신형을 공중으로 날렸다. 이 같은 행동은 매우 효과적인 전개였는데 그가 던진 도집에 의해 그에게 덤벼들었던 6개의 철구를 한순간에 해결했으며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적중의 신형을 향해 돌을 힘껏 쳐들었고 일도양단의 수를 뻗어내었다. 하앙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허. 지금 적중이 풀어내고 있는 응수가 제법 멋들어졌으니 역시 성문에게 배운 제문의 무공이란 말인가. 혈마대의 부대주는 속으로 대경했고 매우 당황했다. 상대와 엉김과 동시에 자신이 뻗어낸 돈은 사기 그릇이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듯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비산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